왕좌의 게임 6-2 마음하트. 세르세이의 와일드파이어 폭탄을 이용한 잔혹한 복수국. 하이스페로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세르세이에게 킹스랜딩의 왕 토메는 아내 마저리와 어머니 세르세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제이미와 토메는 하이스페로우도 만나보지만 결국 물러서게 되고, 세르세이와 제이미는 하이스페로우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본인들이 대놓고 군대를 보낼 수 없어 티렐카를 설득하고, 티렐카는 하이스페로우 신전에 붙잡혀있는 마저리가 속죄의 걸음을 걷는 수모를 막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만 토멘 왕과 하이스페로우 가동맹 관계가 되어 있었고, 마저리 역시 하이스페로우에게 복종하며 광신도가 돼버리면서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 마저리는 살아남기 위해 광신도인 척 연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르세이는 자신에게 심각한 굴욕을 준 하이스페로우에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수한 생각이었습니다. 세르세이와 로라스 티렐의 재판이 곧 열리고 앞으로 결투 재판을 금지한다고 공표하기도 합니다. 원래 세르세이는 재판 때 결투 재판을 신청해 마운틴을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일리 신전에서 재판이 열리는 날 세르세이와 토멘 왕만 빼고 주요 인사 모두가 참석을 했는데, 베일리 신전의 지하에 설치된 와일드파이어 폭탄이 터져버리며 티렐과 캔드 등 모두 죽어버립니다. 충격받은 토멘은 뛰어내려 자살하고 세르세이는 세르세이 라니스터란 이름으로 스스로 여왕이 되어 철왕좌에 앉아버립니다. 왕좌의 게임 속 핵폭탄급 신무기 와일드파이어. 연금술사 길드에서 만드는 마법의 인화성 액체로 초록색의 빛을 띱니다. 연금술사들은 이름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그 물질 더 서브스턴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모티브는 그리스의 불이며 실제로 중세시대 당시 그리스의 불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입니다. 이것보다 더 뜨거운 것은 딱 셋뿐인데, 하나는 태양, 두 번째는 땅 속의 불, 세 번째가 드래곤의 불입니다. 셋 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초월적인 것들이니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강력한 불이란 것입니다. 화약은 아니지만 그 폭발력이 현대의 고성능 폭약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며, 실제 그리스의 불처럼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면 오히려 물 위에서 번지면서 계속 불타는데, 실제 현대 무기 중 네이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파이어는 연금술사 길드 최고 돈줄로 마에스터 길드에게 밀려서 거의 힘을 잃었지만, 이 와일드파이어 제조법만큼은 연금술사가 독점해서 화염술사 PYROMANCRS라고도 부르며, 이걸 만들 땐 주문이 필요합니다. 드래곤의 탄생으로 마법의 힘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조 효율이 확 올라갔는데, 티리온은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양을 보고 놀라서 한 생각이, 뭐가 이렇게 많아? 이 자식들 맹물에 물감 타서 돈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때 국왕 로버트 바라테온의 사치로 국고가 파탄나서 와일드파이어 대금을 못 주다 보니 외상으로 했으며, 위험한 물질이다 보니 연금술사들은 이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왕좌의 게임 시리즈에서는 용들이 전부 죽자 타르가르엔. 왕조는 용을 대체하는 신무기를 개발할 일환으로 연금술사들과 와일드파이어를 지원했으며, 아에곤 4세가 용 모양 병기를 개발해서 도르네에 쳐들어가려고 했으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아에리온 타르가르엔이 용이 되겠다고 이걸 먹었다가 고통스럽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아이리스 2세가 로버트의 반란 때 최후의 발악으로 킹스랜딩을 모조리 불태우기 위해 대량으로 제조했고, 당시 킹스가드였던 제이미 라니스터가 아이리스 2세를 죽이고 이 미친 행동을 막았으며, 이후 세르세이 라니스터가 제조해 비축해둔 것을 왕 조프리 바라테온의 핸드 티리온 라니스터가 다섯왕의 전쟁 중 블랙워터 전투에서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함대를 요격할 때 사용해서 웨스테로스 최강 함대인 국왕 함대의 선봉대를 몰살시키기도 하며, 와일드파이어는 세르세이의 계략으로 바엘로르 대성당에 몰려있는 수많은 인파를 몰살시키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고층 석조 건축물의 지하에서 폭발했지만 성당을 완파시키고도 화력이 남아서 일대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천하에 무서울 것 없던 하이스페로우 역시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완전히 흑화한 데너리스 타르가르엔이 킹스랜딩을 불태우고, 와일드파이어가 일제히 점화되면서 아버지의 업을 그대로 이어받기도 합니다. 브라보스의 얼굴 없는 자들 페이슬러스 맨-마이너스 최강의 암살자 아리아 스타크의 복수. 아리아 스타크는 얼굴 없는 자들에 의해 눈이 먼 채 거린 신세가 되지만, 다시 자켄이 데려와 본격적으로 무술 수련에 돌입하고 멀었던 눈도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자켄은 아리아 스타크에게 새 암살 임무를 맡기는데, 어느 연극 여배우를 죽이라는 미션이었지만, 아리아는 이 배우가 좋은 사람이란 판단에 죽이지 않고 웨스테로스로 도망치려 합니다. 아리아가 고의로 임무에 실패하자 자켄의 허락을 받고 아리아의 사수가 배를 칼로 찔러 죽이려 하지만, 아리아는 도망쳐 극단에 숨어 치료를 받습니다. 또다시 아리아의 사수가 쫓아와 배우도 죽이고 아리아를 죽이려 달려들지만, 눈먼 경험이 있던 아리아는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끄고 사수를 죽인 후 얼굴을 도련의 사원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차켄에게 노원이 아닌 아리아 스타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말합니다. 차켄은 아리아가 드디어 아무도 아닌 자가 되었다며 웃는 얼굴로 아리아를 보내줍니다. 왕좌의 게임 최강의 암살 조직 브라보스의 얼굴 없는 차들 페이슬러스 맨. 브라보스 최강의 암살 조직 얼굴 없는 차들 페이슬러스 맨의 핵심 사상은 올맨 머스트 다이에 가까운데, 모든 사람은 결국 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 집단으로 브라보스에 있는 흑과 백의 사원이 근거지이며,
암살에 엄청난 값을 매기지만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누군가를 반드시 죽이고 싶다면 이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성공률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흑과 백의 사원은 다면신을 섬기는데 다면신이라는 게 결국 죽음의 신으로 죽음의 신은 때로는 이 얼굴, 저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간의 죽음의 신의 사도가 되는 얼굴 없는 자들은 진짜로 얼굴을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도 자켄 하이가르가 하레나를 탈출하고 아리아와 작별할 때 이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아무도 아닌 척 얼굴을 바꾸고 타겟에 접근하고 다시 아무도 아닌 척 얼굴을 바꿔서 유유자적 빠져나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스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능력이 그냥 얼굴 없는 차들이 된다고 생기는 건 아니며 잔혹한 훈련 방식을 통해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얼굴 없는 자가 되려면 그 자신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라보스 최강의 암살 조직의 스킬 얼굴을 바꾸는 능력은 사실 얼굴 가죽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 얼굴 가죽은 실제로 죽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도려내는 것으로 그 작업을 하는 얼굴 가죽 공장이 흑과 백의 사원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사원을 찾아와 사도들이 제공하는 물을 마시고 털썩털썩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닦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잘 오려내는 그런 구조이며 이렇게 시체를 처리하는 공정은 사원에서 아직 기술을 배우는 수도자들이 담당하고 있고 아리아 스타크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최강의 얼굴 없는 자들의 일원이 됩니다. 아리아 스타크가 복수를 위해 브라보스에서 다시 웨스테로스 대륙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산사 스타크의 외종조부인 블랙핏이 불인된 툴리는 툴리가의 군사를 모아 리버랜드의 성 리버런을 탈환합니다. 토맨 왕의 명으로 제이미는 근위 대장직을 박탈당하고 프레이 가문이 빼앗긴 리버런을 되찾으러 전장에 나가고 브리에는 산사의 부탁으로 병력 협조를 부탁하러 블랙피쉬를 향해 가던 중 라니스터와 프레이 군에게 포위당한 리버런 성의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에는 블랙피쉬에게 성을 포기하고 북부로 가자고 설득하지만 실패하고 제이미는 포로인 에드무어 툴리를 이용해 리버런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블랙피쉬는 전투 중 사망하고 에드무어 툴리는 다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아리아 스타크는 시종으로 변신 프레이가 아들들을 죽여 파이로 만들어 왈더 프레이에게 먹이고 목을 그어 죽인 후 다시 왈더 프레이로 변신하여 프레이 가문 사람들을 위한 연회를 엽니다. 프레이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인 연회장에서 아리아가 변신한 왈더 프레이는 리버런 채탈환을 축하하자며 건배를 채창하고 단체로 와인을 마시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물론 그 와인을 여시종들이나 왈더 프레이의 아내들이 마시진 못하게 합니다. 왈디그 프레이로 변신한 아리아 스타크는 프레이 일족이 모두 독이 든 와인을 마신 것을 확인 후 폭수의 마지막 연설을 완성합니다. 너희들은 피해 결혼식 때 스타크 일가를 참살했다. 임산부를 태아와 함께 난도질해서 죽였고 5 아이를 둔 어머니의 목을 베었지. 너희들의 집에 초대된 손님들을 학살했다. 하지만 스타크 일족을 전부 죽이진 못했지. 그게 바로 너희들의 실수였다. 스타크를 전부 찾아내서 실을 말려버렸어야지. 단 한 마리라도 살아남은 늑대가 있으면 양떼는 절대 안전하지 못한 법이지. 아리아 스타크는 롭과 캐틀린 탈리사와 롭의 아이가 살해 당한 그 장소에서 프레이 일족을 모두 죽이면서 피해 결혼식의 복수를 완성해버립니다. 프레이 가문의 수장 왈더 프레이를 죽인다고 해도 그 일족이 모두 살아있는 한 스타크가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아리아는 왈더 프레이를 죽이고 그 일족까지 모두 처단하게 됩니다. 산도르 클리게인과 깃발 없는 형제단 브리엔과의 결투의 패배 후 아리아 스타크에게 버려진 산도르 클리게인은 천운으로 죽어가던 산도르를 발견한 사제 무리들에 의해 치료를 받고 사제 무리들과 함께 털을 잡고 착실히 살아가고 있던 중 산도르가 나무를 하러 간 사이 깃발 없는 형제단의 몇 명이 습격 사제와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분노한 산도르는 깃발 없는 형제단을 추적하며 쫓아가는데 베릭과 토로스의 깃발 없는 형제단이 변절한 형제 단원이라 차박 교수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제 무리에게 교화되어 가던 중 산도르는 무참하게 살해된 사제 무리의 무력한 평화를 기대하고 베릭과 토로스가 있는 깃발 없는 형제단과 동행하게 됩니다. 산도르 클리게인의 클리게인 가문은 라니스터 가문의 키수 가문으로 산도르 클리게인은 왕좌의 게임에서 기사가 아닌데 이것은 산도르의 트라우마에 의한 것으로 바로 형 그레고르 클리게인 일명 마운틴 때문입니다. 어릴 적 산도르는 기사를 동경하던 소년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형의 기사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자신의 인형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만으로 동생 산도르의 얼굴을 자아작불에 찢어버립니다. 그레고르 클리게인 자체가 사이코패스급 정신세계를 지녔던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지만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은 그레고르는 4년 후에는 기사로까지 임명받았으며 이후 산도르와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레고르가 가주가 되기 위해 죽였다는 설이 떠돌 정도였습니다. 이때부터 산도르는 진정한 기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산도르는 기사가 되는 대신 라니스터가의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하는데 그 이유는 형 그레고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레고르가 이미 라니스터의 수하였기 때문에 산도르가 라니스터에게 충성을 바치면 그레고르는 산도르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렇게 산도르가 실력을 인정받고 킹스가드가 되었을 때도 기사 자기만은 거부합니다.
산도르가 사냥개 하운드로 불리게 된 이유도 라니스터에게 충성을 바치는 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클리겐 가문의 상징이 개 3마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명예로운 기사가 허상이라 생각한 산도르는 조프리의 보디가드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조프리의 보디가드를 하던 하운드는 어느 날 킹스랜딩에 온 산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의 산사는 세상이 아름답고 명예로운 기사들을 믿는 순진무구한 소녀였기 때문에 자신의 예전 모습을 보는 듯한 마음에 하운드는 산사를 구해주기도 하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산사가 아버지를 죽인 조프리를 충동적으로 밀어버리려고 할 때 산도르가 막은 이유 역시 조프리를 지키려는 마음보단 산사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조프리를 죽이면 산사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운드는 블랙워터 전투에서 하워드는 조프리를 배신 탈영하게 됩니다. 물론 탈영의 계기는 블랙워터 전투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공포심을 느껴서인데 하워드는 그 순간 자신이 정말 인간이 아니라 개처럼 도구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존경심 하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워드는 떠나기 전 산사를 구하려고 하지만 피범벅이 된 하워드를 보고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한 산사를 뒤로 하고 떠난 하워드는 길 위에서 아리아 스타크를 만나게 되자 몸값을 받아낸다며 납치하기에 이르지만 하워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아리아와 길을 같이 떠나며 스타크 가문의 비극을 아리아와 함께 목격하게 되며 점점 명예로운 기사 및 안티히어로의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가문의 시조 라니스터 가문의 계집 관리인이었을 때 동물원에 있던 사자가 탈출해서 타이토스 라니스터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클리게인 가문의 시조가 사냥개들과 함께 사자에 맞서 싸워 타이토스를 지켜냈다. 그 와중에 그는 심한 부상을 당하고 개들도 3마리가 죽었다. 사멘드 AMPMBSP 타이토스 라니스터는 충성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땅을 떼주고 그의 아들을 종자로 삼아 기사 훈련을 받게 해줬다. 하워드는 브리엔과의 결투에서 패배합니다. 사실 라니스터의 갑옷과 검을 가지고 있는 브리엔을 본 하워드의 입장에선 아리아 스타크를 라니스터에게 데려가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고 브리엔이 해명해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워드는 아리아도 버리고 간 죽음의 순간에 만난 성직자 셉턴으로 인해 목숨뿐 아니라 하워드 자신이 살아난 이유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 듣고 각성하게 되며 깃발 없는 형제단과 함께하게 됩니다. 새눈 까마귀가 된 브랜 호도르의 충격적인 진실. 화이트워커가 들어오지 못하는 은신처 동굴에서 브랜 스타크는 나무에 갇힌 노인 새눈 까마귀에게 능력들을 배우며 과거를 여행하게 됩니다. 숲의 아이들이 인간과의 전쟁 때문에 펫기를 만들어낸 과거는 물론 나이트킹과 엄청난 수의 죽은 자의 군대를 보게 되는데 당연히 보이지 않아야 할 브랜의 손목을 나이트킹이 붙잡자 너무 놀란 브랜은 현실로 돌아오는데 브랜의 팔에 나이트킹이 잡은 표식이 남는 바람에 펫기가 은신처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브랜 일행은 황급히 도망치게 됩니다. 새눈 까마귀는 물론 펫기들을 막던 숲의 아이들과 늑대 썸머 호도르까지 모두 죽음을 맞게 됩니다. 특히 호도르의 경우 원래 정상인이었지만 펫기들의 습격대 하필 과거에 있던 브랜이 호도르에 빙의하여 펫기들로부터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호도르가 출구문을 막으며 홀드 더 도어 홀드 더 도를 계속 듣고 외치자 과거에 본인의 죽음을 경험하며 큰 충격을 겪은 어린 호도르는 호도만 말할 수 있는 바보가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동굴을 빠져나오기 위해 미라가 수레를 끌며 브랜과 도망치던 중 실종됐던 삼촌 야경대 수색대 벤젠 스타크가 나타나 그들을 위기에서 도와줍니다. 벤젠은 백귀에게 칼을 맞고 펫기가 되었지만 숲의 아이들이 벤젠의 심장에 드래곤글래스를 꽂는 마법으로 되살아났지만 이미 죽은 자라 고대의 주술이 걸린 장벽을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숲속의 아이들. 숲속의 아이들은 웨스테로스의 원주민이자 이종족으로 최초인이 동쪽 대륙 에소스에서 웨스테로스로 건너오기 전부터 살고 있었으며 줄여서 아이들 칠드런이라 불리지만 사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12억 년 전 최초인이 웨스테로스로 이주한 여명의 시대보다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숲의 요정들입니다. 거인들은 이들을 우탁 나그 그램 WOH 텍 네그 그램이라 부르는데 작은 다람쥐 인간들이란 뜻입니다. 숲의 아이들은 최초인이 지어준 명칭이며 스스로의 언어로는 대지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도지 후싱 더 송 오브 어스이라 부릅니다. 숲속의 아이들 신체적 특징으로는 체격은 아이 정도로 작고 견과류 같은 갈색의 피부에 사슴처럼 얼룩덜룩하고 흐릿한 얼룩이 있으며 큰 귀가 달려있는데 인간은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로 밤에 움직이며 그에 맞게 눈도 밤에 잘 볼 수 있도록 발달했으며 몇몇은 녹색, 붉은색의 눈을 가지고 있고 손가락은 4개이며 손톱이 아닌 검은색의 발톱이 있는데 이를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잘 타는데 거인들에게 작은 다람쥐 인간들이라 불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날렵하고 채빠르며 우아한 숲속의 아이들의 무기는 위어우드 나무로 만든 활과 흑요석으로 만든 무기를 쓰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법을 사용하며 굉장히 강력합니다. 숲의 아이들은 강철을 사용하지 않으며 옷을 만들어 입거나 도시를 건설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석기를 사용하고 동굴, 물, 땅, 숲의 비밀의 마을을 지어 살아가며 나무 껍질, 나뭇잎들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금속을 다루지 못했지만 활과 흑요석 무기를 틀었고 무엇보다도 숲의 아이들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마법을 소유했고
짐승들에게 빙의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너무나 아름다워 듣는 이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이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숲의 나무들의 얼굴을 조각해 영목 WIRWOD를 만들었고 나무의 얼굴들엔 지식들이 있다고 믿었으며 영목은 신들이었으며 죽으면 신들의 일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